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오류 정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문수민입니다. 오류 정정은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채널 위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통신이잖아요.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항상 잘 줬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고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정보가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비트 스트링이니까 실제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 비트 한두 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오류를 이제 감지를 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오류 정정입니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단순히 이제 비트 플립 에러 0에서 1로 가고 1에서 0으로 가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오류 하나뿐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는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의 형식으로 바뀌는 경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1-P로. 이러한 P가 충분히, 이런 확률이 충분히 작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가장 쉽게 오류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반복을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0이라는 비트를 하나를 전달을 하는데, 만약 이게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0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000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비트를 보냄으로써, 예를 들어 하나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100으로 바뀌더라도 이거는 원래는 000에서 왔겠구나 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다시 0을 복원하는 이렇게 간단한 오류 정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트를 여러 개의 비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비트가 우리는 이제 논리 비트, 로지컬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코딩을 했으면은 다시 복구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011이면은 0이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는 것을 바로 메이저리티 vo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 비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0에서부터 온 정보구나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양자 오류 정정에서도 이러한 리던던시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0캣과 1캣의 중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비트를 늘려서 이 세 개의 라인이 하나의 로지컬 이 비트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딩이라면은, 이 뒤에서는 여기까지가 인코딩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리커버리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고전 컴퓨터랑은 다르게 우리가 직접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서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보조 큐빗을 신드론 큐빗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죠. 이 첫 번째 큐빗에서는 두 개의 씨낫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이 같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코드죠. 그래서 이 신드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라인에서 이제 오류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 고전 컴퓨터에서는 단순히 비트 오류만 존재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비트 오류뿐만 아니라 페이지, 위상 오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아까에서 좀 더 발전한 쇼어 코드입니다. 그 쇼어 알고리즘의 그 쇼어 맞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0캣을
000으로 인코딩을 했다면 여기서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인코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회로가 바로 인코딩 회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인코딩이고요. 어, 아까 봤던 거에서는 이제 신드롬 보조 큐빗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리커버리까지 한 번에 되는 코드로 작성을 했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하나, 두 개의 신압과 토플리 게이트를 통해서 리커버리를 하는 게 주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가 시나 토플리로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퀀텀과 클래시컬을 비교를 하자면은 맨 처음에 클로닝이 안 되는 거.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비트 수를 이제 무한히 복사할 수 있지만 퀀텀 컴퓨터에서는 노클로닝 티오렘 때문에 무한대로 복사할 수 없죠. 또한 에러 타입도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비트 플립 에러만 존재하지만 퀀텀에서는 이제 페이즈 플립도 존재한다. 또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몇 번, 그리고 어디서 측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퀀텀 컴퓨터에서는 측정하는 순간 그 중첩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어, 바로바로 관찰을 할 수가 없죠. 이거에 의해서 에러 디텍션 하는 것도 데이터 큐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보조 큐빗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토폴로지컬 퀀텀 에러 코렉션인데 기존에 이제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건 같아요. 하지만 이 코딩하는 방식이 단순한 리던던시를 활용한 방식이 아니라 바로 글로벌 토폴로지컬 피어처를 이용해서 즉 위상적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에러 코드를 만드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맨 처음에 제시된 코드는 토리 코드, 즉 토로스, 도넛 모양을 맨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이게 모형을 만들기도 힘들고 모델링하기 힘들고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토러스를 잘라서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서 이제 사용하게 된 게 바로 서페이스 코드입니다. 이 서페이스 코드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된 게 컬러 코드나 이제 QLDPC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페이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드롬 메저먼트는 사실 그대로긴 한데 조금 다르게 이제 앱스트랙션 한 게 바로 아이젠 밸류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젠 밸류가 뭐냐? 0캣이 있을 때 Z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면은 그냥 0캣, 제로캣이 나오게 되는데 1캣에서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젠 밸류가 나오고 이 1캣이 아이젠 스테이트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캣과 마이너 캣이 이제 아이젠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젠 밸류를 통해서 원래 데이터 큐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서페이스 코드의 신드롬 메저먼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로캣과 원캣이 X 오퍼레이터의 정확히는 X 에러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가 원래는 제 제로캣에 Z 오퍼레이터를 가했기 때문에 플러스 1 아이젠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X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으로 아이젠 밸류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바로 신드롬 메저먼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우리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바로 이 X랑 Z 오퍼레이터를 바로 스테빌라이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잘 알다시피 X 오퍼레이터랑 Z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아요. 안티 커뮤트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큐빗을
x를 측정하고 z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랑 z 오퍼레이터를 가하고 x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의 측정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큐빅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큐빗이 있다면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두 개씩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2큐빗 시스템의 가장 잘 알려진 베이스 스테이트가 바로 벨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벨 스테이트가 있을 때 각각의 오퍼레이터로 측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젠 밸류가 나올 텐데 이런 아이젠 밸류 하나하나가 바로 벨 스테이트 하나하나로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빌라이저 신드롬 메저먼트를 통해서 데이터 큐빗을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페이스 코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하얀색이 데이터 큐빗이고 검은색이 스테빌라이저 큐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이제 똑 떼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스테빌라이저 큐빗에 4개의 데이터 큐빗이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회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과정을 하나씩 보시면은 맨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쭉 이제 중간에 연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메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퀀텀 에러 프로젝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봤던 회로에서는 사실 데이터 큐빗을 다시 고치는 과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페이스 코드는 코렉션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러한 결과값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정하기 때문에 에러 디텍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 아이젠 밸류에 대응되는 원래의 데이터 큐빅 상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아이젠 밸류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보게 되고 이런 아이젠 밸류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서페이스 코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라면은 그대로 냅두고 바뀌었다면은 원래 아이젠 밸류로 복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스테빌라이저가 보는 데이터 큐빗의 상태를 퀴센트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퀴센트 스테이트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큐빅의 개수와 스테빌라이저의 큐빗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보면은 마지막 한 줄이 남게 되는데 이러면은 데이터 큐빗의 개수가 스테빌라이저 큐빗의 개수보다 많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큐빗의 자유도가 스테빌라이저보다 크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식이거든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풀사이 캣이 바로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 큐가 스테빌라이저가 보는 데이터 큐빗 그리고 여분의 자유도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도를 가지고 우리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선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으로 이 데이터 큐빗이 x가 이렇게 쭉 바뀌는 거는 스테빌라이저로는 구성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Z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두 가지의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하고 이제 서로 위치가 바뀐 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티 커뮤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싱글 큐빗에서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페이스 코드에서 중요한 개념이 에러 스레시홀드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구성하는 피지컬 큐빗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라인을 따라서 보시면은 하나의 피지컬 에러 레이트에서 이 서페이스 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큐빗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실제로 로지컬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점을 경계로 이 관계가 역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에러 스레시홀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러 스레시홀드는 어떠한 서페이스 코드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떠한 컬러 코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가장 연구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퀀텀 에러 코렉션은 그래서 실제로 쓰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가장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특히 이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은 하버드랑 큐 퀀텀 에라랑 MIT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퀀텀 알고리즘을 그냥 피지컬 큐빗으로만 돌리는 거랑 그다음에 이 에러 코렉티드 이 퀀텀 에러 코렉션을 적용을 해서 48개의 로지컬 큐빗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랑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로지컬 에러 코렉션을 적용한 게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이거는 전에 제가 퀀텀 머신러닝에서 발표했던 이제 그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이 QCNN에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퀀텀 에러 프랙션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퀀텀 에러 프랙션은 맨 마지막에서만 결과를 보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넣어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에러 프랙션을 돌리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페이스 코드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설페이스 코드에서 이제 진화를 해서 이 QLDPC라는 쪽을 현재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지컬 큐빗을 인코딩하는 피지컬 큐빗의 개수가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QLDPC에 대한 연구가 현재 QEC에서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